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윤이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이고요. 38번째 팟캐스트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벌써 6월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이번 주말을 끼고 긴 연휴가 있어서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도 연휴를 맞아서 다들 여행을 다니고 있고요. 사실 저는 요즘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자주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시카고 여행이 계획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 비행기표도 취소했답니다. 시카고에 가려고 했던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저의 정말 오랜 친구가 여자 골프 US 오픈에 첫 출전을 하게 됐었거든요. 꼭 직접 경기도 보러 가고 얼굴도 보고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또 시카고에 친한 언니도 살고 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놀고 아기도 처음으로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또 정말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꼭 얼굴 보러 가려고 해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여행도 취소하고 최대한 잘 휴식하고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도 2달이 좀 넘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한국을 떠나서 영국에서 해외 생활을 5년 정도 했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이동안 느낀 미국 생활의 새로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다르고 새롭지만 그 중에서 간단하게 3가지를 골라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영국에 있다가 오니까 이게 더 크게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지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똑같이 좋아요. 구름 없이 파란 하늘에 지금까지 비가 온 거는 그동안 1번, 2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집에 우산도 없어요. 4월까지만 해도 가끔 쌀쌀한 날도 있었던 것 같은데 5월부터는 정말 낮 기온이 항상 23도에서 25도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조한 편이라서 아침이랑 밤에는 좀 쌀쌀합니다. 이렇게 바람은 시원한 편인데 햇볕이 정말 강해요. 그리고 여기가 자동차 앞유리 틴팅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썬팅이라고 하고 이 썬팅을 진하게 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면 햇볕을 정말 그대로 받게 돼요. 그래서 차만 타면 손등이 정말 따갑습니다. 지금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손등 피부만 좀 탔어요. 얼굴에는 항상 습관적으로 선크림을 바르는데 손등에 바르는 건 자꾸 깜빡해서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씨 때문일까요? 여기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목소리가 톤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좀 하이톤의 그런 목소리에서 여유로움과 신남, 즐거움 이런 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좀 목소리도 작고 차분한 느낌이라서
그 에너지 레벨을 맞추는 게 좀 쉽지 않기는 해요. 저도 여기서 햇볕을 더 쐬다 보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외 스포츠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남편이랑 쉴 겸 주말마다 바닷가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핑이나 윈드서핑, 카이트서핑 하는 사람들 정말 자주 보게 돼요. 저는 원래 깊은 물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수영을 못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좀 아쉬울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정말 좋은 수영장이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는 물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하고 수영을 꼭 배워서 이 여름 날씨를 제대로 즐기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점은 여기에 한국인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여기 실리콘밸리 회사가 있는 곳들 위주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한국어가 꽤 자주 들립니다. 저희처럼 직장 때문에 혹은 공부 때문에 이렇게 이주를 해온 사람들도 있지만 캘리포니아라는 이 지역 특성상 정말 예전부터 이민을 온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제 대학교 선배가 제가 사는 이 아파트로 이번 달에 이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걸 알고 오는 게 아니라 정하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 학교 친구들도 이 주변에 정말 많이 살고 있고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마트, 한식당 같은 게 정말 크고 많아요. 영국에 있을 때는 시내에 아주 작은 한인 슈퍼가 하나 생겨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났었는데 여기는 대형 마트가 주변에 종류별로 몇 개나 있어요. 처음 여기서 한인마트에 가봤을 때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너무 신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판다고? 이런 것도 살 수 있다고? 놀라면서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쓸어 담고 그랬어요. 지금도 둘 다 심심할 때 한인마트 구경하러 가는 걸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문 닫기 전에 가면 핫푸드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사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식당도 진짜 맛있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사 먹는 한식보다 여기서 사 먹는 한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전에 이민을 와서 예전 방식 그대로 요리하는 곳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서 밑반찬도 종류가 엄청 많고요. 반찬도 무한 리필이고요. 심지어 밥도 리필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외식을 자주 하진 않지만 한식당은 항상 가면 만족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식 문화인데요. 이렇게 가끔 외식을 하게 되는데 팁을 낼 때 항상 너무 어려워요. 영국에 있을 때는 정말 고급 식당 같은 곳이 아니면 팁을 무조건 내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요즘 팁이 최저 18%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음식 가격에서 거의 20%를 더 내야 되니까 외식 물가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제가 무슨 고급 식당에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서빙이 없는 가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팁을 요구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기에 오래 산 분들이 그럴 땐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괜히 무서워서 계속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외식을 하면 나오는 음식량이 상당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영국에서 남편이랑 둘이서 식당에 가면 각자 메인 요리 하나씩, 그리고 나눠 먹을 음식도 항상 시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처음 간 식당에서 그렇게 시켰다가 둘 다 너무 놀랐어요. 저희 둘이서 절대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더라고요. 인당 하나씩만 시켜도 거의 무조건 음식이 남아요. 그게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 남은 음식을 집에 포장해 가서 다음 끼니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 번 시켜서 두 끼에 나눠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가끔은 외식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느낀 새로운 점 3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경험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신 적이 있거나 혹은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앞으로 미국 생활에서 어떤 점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 같은지, 혹은 어떤 컬처 쇼크를 느끼게 될 것 같은지, 그런 게 있다면,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